일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통계예요. 서비스직을 두고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성차별 잘 못 느끼는 이유예요.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류의 일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남성이 27.4%, 그리고 여성이 72.6%. 서비스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통 서비스직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중위권의 그 직장, 단순 노무라든지 사무직 중에 평생직을 찾게 되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50%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택하던 간에 승진을 해서 관리직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보통 뭐 부장 정도면 관리직이라고 하죠. 아까 영화에서도 봤듯이 관리직에 도달하는 사람은 여성은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88.8%가 남성이에요. 심지어 임원으로 올라가면은, 임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에 여성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젊은 여성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그냥 사회로 나가서 승진해서 임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사회로 그냥 무작정 안 나가려고 하죠. 손해보니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9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남성이 49.8%이고 여성이 50%예요. 근데 이것은 9급 이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합격률 자체를 보면 늘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건 여자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시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관문에 훨씬 더 목매달기 때문이에요. 남자보다 더 급하거든요. 남자들이요, 취직해서 더 연봉 더 주는 회사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바로 시장에 이를테면 인력 시장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두고 보면은 여성이 4급 이상까지 가는 것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85.3%가 남성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명백한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통계들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여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더 유능한 여성이 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냐? 고용주가, 회사 사장이 더 유능한 여성을 더 싼 돈 주고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쓰겠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건 자본주의 사회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종차별로 시작해서 인종차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수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이라는 헐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아카데미상, 오스카 주연상을 받은 아시아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연급 배역을 맡는 아시아인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예인의 성공의 지표라고 하는 SNL 쇼에 출연한 아시아인은 역사상 2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지표를 두고 미국 대중문화, 그리고 미국 대중문화 산업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되어 왔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좀 재능이, 끼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무슨 인종차별이라는 거냐. 대중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들인데 거기 인종차별이 어디 있냐. 그리고 누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고 묻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무슨 아카데미상 심사위원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영화 제작사들이 인종차별로 캐스팅을 하는 걸까? 아니면 방송국 PD들이 인종차별을, 각각 다 인종차별주의자만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그런데 왜 이런
산업적 구조가 형성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하도 이 헐리우드에서 인종차별적인 캐스팅이 많이 하다는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대놓고 소수 인종을 위한 캐스팅을 하는 영화가 한번 제작된 적이 있어요. 로미오 머스트 다이라는 영화인데요. 동양인 남자 배우인 이연걸이 로미오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흑인 여자 배우인 알리아라는 배우가 줄리엣 역할을 맡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다 제작해놓고 영화 시사회를 하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차가웠어요. 관객들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튼 영화가 별로라는 평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사는 이 영화를 다시 편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편집하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지 않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영화 제목 그대로 로미오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원래 편집본에서는 두 사람이 진한 키스를 하고 끝나는 영화였다고 하는데 편집된 개봉된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아무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손을 흔들면서 바이바이를 하면서 뒤돌아 헤어지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자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을 만족시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돼요. 문제가 드러난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관객들 개인이 가진 아주 작은 편향된 취향들이 산업의 구조를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스파이처럼 인종차별주의자가 껴있어서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결백하다고 믿는 하지만 아주 작은 인종적인 편견과 편향을 가진 관객들의 취향이 모여서 산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성차별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진 아주 작은 편향들이 모여서 그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정하려고 하죠. 이렇게 나는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여자랑 일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건 사실이다. 혹은 나는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여자 상사들은 되게 성격이 좀 까칠하고 이상하더라. 혹은 나는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 그건 내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 혹은 나는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게 여자고 아이도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 한다고 봐. 사람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동양인 로미오가 나오는 영화는 정말 못 보겠어. 로미오가 어떻게 동양인일 수가 있어? 어떻게 동양인 남자를 좋아할 수가 있지? 이건 당연히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런 작은 편향들이 모여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바꾸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은 아주 간단하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해해요. 그럼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자 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한 평생 동안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 10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인류를 두고 보면서 내가 연애할 대상처럼 성적 대상화하고 특수하게 생각하고 그런 성적 대상 혹은 성적 매력으로서의 가치 혹은 어떤 특정한 성역할로서의 가치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관점이에요. 그냥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인간을 일단 무성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시작해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